자바스크립트로 웹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단에서 세로 고침을 하거나 뒤로 가기를 하거나 앞으로 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주소창에 뭐 딴 값을 넣거나 그래서 다른 주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브라우저를 조작하는 거죠. 얼러트라고 이렇게 삥 하고 뜨는 거 있잖아요. 브라우저의 기능을 조작한다라고 해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또 HTML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HTML, CSS가 이런 문서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게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뭐 태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태그를 뭐 얘를 지우거나 태그의 CSS를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얘를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걸 바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런 조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면 파이썬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아직 베타 버전이라 이게 나중에 상용화되면 파이썬 언어 하나만 배워도 웹 조작하는 거를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대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게 너무 표준이라 자바스크립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브라우저에 경고창을 띄우거나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하는 게 이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을 조작하는 건데 요거를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들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다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lert라는 함수가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죠. 근데 alert라는 함수가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내장되어 있어서 정의가 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alert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요런 게 뜹니다. 이 얼러트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이 얼러트 안에 인수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넣으면은 이 브라우저 요 알러트 창 안에 안녕하세요 여기 뜨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브라우저를 조작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주소창에 네이버 주소로 이동하게 한다. 여기에 지금 주소창에 아무것도 없죠. 네이버로 이동하게 하게 주소를 넣으면은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이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이거 항상 강조하지만 절대 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러트 이것도 그냥 너무 짧아서 저는 외워진 건데 이걸 외우지 않아도 이런 거 치면 되겠죠. 뭐 자바스크립트 고창 띄우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에 주소창 이동하는 것도 절대 외우지 마시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URL 이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글의 자바스크립트 URL 이동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로케이션 href 요걸 쓰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네이버로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에 있는 요런 값들 요거 조작하거나 아니면 뒤로 가기도 검색하면 나오겠죠. 자바스크립트 뒤로 가기 요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history.100 복사해서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요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다가 진짜 머리 낭비고 요거를 엔터해서 실행하면 아까 요거였죠. 아까 요거 잘 나왔고 한 번 더 실행하면 다시 구글 율로 뒤로 가기 화면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브라우저에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세로 고침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HTML, CSS 돔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작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돔은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건데 이렇게 봐도 되지만 약간 헷갈리잖아요. 다큐먼트라는 게 요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HTML 문서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헤드 바디가 있고 HTML이 다 감싸고 있고 바디에 자식으로 P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큐먼트가 있고 부모가 있고 여기서는 부모가 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태그 안에 자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부모 태그 아래 자식 태그가 두 개가 있고 이 태그 안에 자식이 한 명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요 구조인 거죠. 요거랑 같은 거 이해되시나요? 가계도도 똑같죠. 요거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부모가 이제 인간은 둘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데 프로그래밍에서 HTML에서는 부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식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요런 거죠. 이거 하나의 뭐 자식으로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거. 요런 구조랑 똑같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조작하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이 p 태그 안에 div 태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p 태그를 찾아서 여기에 자식으로 새로운 div를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뭐 연결한다. 약간 요렇게 이해하면은 좀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웹상에서 동적인 처리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을 조작할 때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더큐먼트에서 어떤 걸 조작할 건지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p 태그를 바꾸고 싶은데 하면 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바꿔줄 건지 대상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조작을 해줍니다. 조작을 해준다는 게 뭐 CSS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값이 없는데 뭐 값에 뭐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HTML을 진짜로 말 그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걸 어떻게 뭘 할 건지 조작하는 순서가 대상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작할 건지를 써주는 게
웹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get element by 어쩌고가 있고 elements하고 s 붙은 게 있고 query selector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습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일단 선택하는 데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더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뭐 body의 첫 번째 자식을 선택한다 해서 가계도 측면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by class 혹은 ID 이런 걸로 특정 태그를 이용해서 지정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태그를 선택해서 inner HTML 요소를 바꾼다 혹은 스타일의 CSS 컬러를 바꾼다 네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다 구글링해서 검색해서 찾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조작해볼까요? 이미지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얘를 뭐 딴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마지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이마지 이걸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계가 두 단계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태그를 찾아야겠죠? 얘 태그가 어떤 태그인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안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꾼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해보면 태그는 요걸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요걸 선택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태그들이 하나씩 어떻게 생겼는지 네모 박스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 요걸 선택하면 이 태그는 이렇게 생겼죠. 이 태그는 A 태그고 이미지라는 텍스트가 A 태그 안에 inner HTML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서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큐먼트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큐먼트 로 갑니다. 그 다음에 get element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get element by id만 s가 없고 나머지는 s가 있죠. 왜냐하면 id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d로는 딱 하나의 HTML만 선택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클래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id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id가 있나 보면은 얘는 id가 없습니다. 그래서 id로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바꿔주겠습니다. HTML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때 기사 조작하면서 해봤었죠. id는 뭐 조코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태그에 id가 조코딩이 추가가 됐죠. id가 이제 a 태그에 id가 생겼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도큐먼트가 이 전체고 얘도 개발자 도구처럼 이 색깔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도큐먼트 하니까 얘가 파란불이 다 들어왔죠. 그리고 get element by id를 이용해서 여기에 얘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안쪽에 어떤 인수를 써주는데 여기에 id 이름을 써줍니다. 조코딩이란 id를 붙여줬죠. 얘한테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도큐먼트 이 문서 전체에서 get element 요소를 선택할 건데 id를 이용해서 선택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조코딩이란 id를 여기에 붙여줬었죠.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얘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값을 바꿔줘야겠죠. 얘 선택이 잘 되는 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죠. 요걸 잘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라는 값이 잘 들어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위로 누르면은 다시 원래 작성했던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전 걸 불러와서 얘를 일단 변수 어딘가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let하고 element에 이렇게 써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elm 안에는 요게 들어가 있겠죠. 요 elm 변수 안에 요걸 넣습니다. elm.inner HTML이라는 게 있습니다. inner HTML. 네, inner HTML을 찍어 보니까 이미지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태그 안에 HTML 안에 있는 inner HTML 값이 이미지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가 이제 inner HTML이라는 명령어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약간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점하고 뭐 예를 들어 이 href 요 값을 가져오고 싶다. 요거는 아마 href를 찍으면 네, 요렇게 값을 href 값은 요렇게 된다 하고 요 값이 뽑아올 수 있었죠. 요 값이 요렇게. 그래서 어떤 걸 바꿔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미지가 아니라 이마지로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는 요게 넣는다의 개념이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넣는다. 이마지. 네, 요렇게 바꾸면 네, 이게 요거를 넣는다 해서 넣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 구글의 이마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웹에 있는 어떤 요소든 다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사실상 웹을 뭐 처음부터 다 뜯어서 이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다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이 브라우저 이런 주소창 뭐 세로 고침 뒤로 가기 뭐부터 해서 여기 있는 HTML 요소들 막 색깔도 바꾸고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엘리먼트에 이미 저장된 게 있으니까 여기에 스타일이 이제 CSS를 바꾸는 건데 스타일 점 뭐 컬러 색깔을 레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라는 값에 는이 이제 넣는다의 개념이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는다. 컬러에 레드 값을 넣었더니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의 HTML 값이나 속성이나 CSS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이게 스타일이 뭐고 이너 HTML이고 뭐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거를 외우는 건 진짜 머리 낭비고 이걸 쓸데없는 짓이고, 원하는 게 뭔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폰트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검색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폰트 사이즈라고 검색하면은 벌써 나오죠. 폰트 크기 조정.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 외울 필요 전혀 없죠. 그냥 이거 복사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선택하고 요거 써준 다음에 바꿔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는 선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엘러먼트를 점 스타일 폰트 사이즈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30픽셀로 바꾼다 엔터 치면 여기 바뀌었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브라우저의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코딩 환경에서 이미지라는 글자 자체를 수정하는 것도 뭐가 다른 건가요? 사실 똑같긴 한데 이거는 그런 게 다르죠. 직접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뭐 도메일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거랑 똑같은 행위인데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이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해놓으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아까 반복문도 했었고 뒤에 배울 건데 API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를 직접 사람이 수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기상청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날씨가 어떠니까 26도구나 그러면은 오늘의 날씨는 26점 몇 도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이걸 사람이 한다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한테 자동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상청 API 조회해가지고 몇 도인지 오늘 보고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이 돔을 조작해서 어떤 요소를 텍스트를 26도로 바꿔 라고 자바스크립트로 명령을 내려놓으면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다시 바꾸고 홈페이지 업데이트하고 할 필요가 없이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하라고. 물론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도 있는데 엄청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면 이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 했었죠?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로 보면은 GB_D라는 게 아마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삭제하고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class name. 얘는 get elements입니다. S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요거 S. 그리고 클래스 네임으로 선택할 거니까 여기에 클래스 네임이 아까 뭐였죠? GB_D. 요거를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태그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HTML 컬렉션이라고 하면서 대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어레이라는 자료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소들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불러와서 대괄호 안에 0번 이렇게 하나를 빼오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건데, 대괄호 안에 0번을 하면은 첫 번째 오늘의 날씨는 아마 요걸 가져온 것 같죠? 이거를 1번이라고 하면은 이 순서가 어레이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게 0번이고 그 다음 게 1번이고 이렇습니다. 다시 1번을 선택했더니 이번엔 이마지가 나왔죠. 이마지. 즉 아마 클래스로 요거가 같은 클래스로 묶인 것 같아요. get elements 하고 s로 불러왔을 때 이것들이 다 불러와지는데 여기서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로 선택하면 하나만 딱 고를 수가 있는데 클래스로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한 번에 불러와서 여기에 0번째 요소 선택, 여기에 1번째 요소 선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1번째에 inner HTML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조매지 조마지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선택한 거고 얘는 이미지를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조마지라고 글자를 바꿔줬으니까 요게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선택하는 거, 뭘 선택할 건지를 클래스 네임이든 아이디든 이따가 쿼리 셀렉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선택한 다음에 S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몇 번째 요소인지 선택해주고 HTML 요소를 이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묶어있는 소스를 불러내서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여러 개 있는 걸 한 번에 가져와서 몇 번째 요소를 뭘 바꿀 거냐 요거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쿼리 셀렉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르냐면 클래스가 요거인 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더큐먼트에 쿼리 셀렉터라는 것도 있는데, 쿼리 셀렉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셀렉터가 있고 all이 있는데, 이게 S 붙은 거, 이게 S 안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제일 처음 걸리는 하나만 선택되고, all 하면은 여러 개가 선택돼서 어레이로 나오는데 뭐 1, 2, 3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몇 번째 거를 고를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터만 써보면은 쿼리 셀렉터 하고, 여기 안에는 CSS를 선택할 때랑 같은 문법을 써요. 점을 찍으면은 이게 클래스의 의미였잖아요, CSS일 때. 그래서 CSS로 클래스 MVT 뭐 이거를 쓰면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요 태그가 나왔죠. 구글 정보라는 태그가. 이 구글 정보는 요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냥 선택한 다음에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뭐 inner HTML을 뭐 안녕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선택한 다음에 지정하고 바꾼다. 그리고 이게 안녕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안녕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많이 실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쿼리 셀렉터 all 같은 거, 아까 뭐 여러 개 선택된다고 했었죠. 이런 거 선택하면 이렇게 뭐 두 개가 여기 지금 선택됐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그냥 다 바꿀 수는 없나 하고 inner HTML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안 바뀝니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AA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안 바뀌었죠. 왜 안 바꿨냐면 이 노드 리스트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하나만 바꿔야 되는데, 얘는 이 덩어리, 그러니까 어레이를 선택하고 이 어레이를 바꿔주는 걸 했으니까 얘가 안 바뀌겠죠. 각각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는 다시 설명드리는 것처럼 브라우저의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큐먼트 이 HTML, CSS의 모든 것을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